안녕하세요. 양산 톤조스 앞에 있던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 김장을, 저희 집 1년 김장이에요. 요거는 어릴 때 아주 심어놓고 벌거지 약 딱 2번 쳤어요. 이파리 조그만 할 때. 그리고 약을 안 치고 이 정도로 물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만 크니까 운세가 좋으면 잘 크고, 이렇게 이파리가 다 이래요. 이렇게 벌거지 다 먹고 꺼리꺼리하고 이렇게 다 버려버리면은 이렇게 큰 배추도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골에다 심은 거는 아무래도 짜라요. 이렇게 좀 잘니다. 두 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이렇게, 그렇게 시장에 가면 이파리가 약간 병들어 있고 좀 깔이 덜 좋은 거는, 아, 약을 덜 쳤구나, 먹으려고 심었던 거에 하면 이런 게 더 맛은 더 좋아요. 담아 놓으면. 저희 김장은 이렇게 농사 짓는 걸로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할 거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수확을 오늘 다 해서 이렇게 양념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집 김치를 맛있어 하시는 분들은 와서 드셔보고, 맛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맛이에요. 깔끔한 그런 김치를 담을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김장이죠. 저희 집에서 이게 이제 보편화 김장 양념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굴도 넣어도 되고 생채를 넣어도 되고, 집집마다 각 지방마다 김장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에는 굴 같은 것도 사용 안 하고요. 저희 집은 장사집이기 때문에 김치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깔끔해야 돼요. 굴 안 드시는 분도 오고, 뭐가 싫다는 분도 오고,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깔끔한 김치.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요렇게 양념을 하면은 거의 다 무난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 집 음식이 김치가 먹으면 시원하고 그냥 담백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치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양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 새우젓 말고 다른 양념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베이스를 깔고서 거기다 뭐 칼질 젓갈을 해도 되고 항세기 젓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면은 칼질 젓갈로 요 베이스에다가 칼질 젓갈만 딱 넣으면은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 베이스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젓갈을 넣으면 되니까, 내가 산들바람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따라 하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집집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김장 때는 일반 봄빈추하고 좀 양념이 다른 게, 대추를요, 이거 삶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추를 되게 삶으라 그러면은 어머니들은 대추가 막 어그러질 정도로 해요. 저는 대추가 삶아보면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있어요. 이게 덜 삶아서 그런 게 아니고 7시간을 끓였는데 한 700g 정도, 대표 1kg를 따진다면 700g 정도에다가 씻어갖고 대추를 여기다 넣거든요. 물을 한 이 정도 가득 붓고는 불을 약하게 해갖고 7시간, 6시간 정도를 은은하게 끓이면은 물이 이 정도로 따라요. 근데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불을 세게 해버리면 이 대추 껍질이 다 이게 어그러져 갖고 물이 끈적끈적하게 돼요. 그러면 김치에다 넣으면 김치 맛이 탁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불을 약하게 하고 은은하게 끓이시면은 대추가 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끓이면은 육즙은 다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안에만 단맛이 제가 씹어 먹어보면 없거든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요런 거저에다가 물을 따르세요. 그러면 대추물이 이렇게 밤색물이 나옵니다. 이걸 어디다 쓰는가 하면, 요런 가위를 갈 때 이 물을 써야 돼요. 그럼 바로 여기다 넣지 마시고 요 통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물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물인가 하면은 표고버섯을 한 2kg 정도를 은은하게, 오랫동안 울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표고버섯 국물이 좀 이렇게 탁해지니까 요거는 한 40분 정도 은은하게 끓퉁말퉁 표고버섯을 막 뽀글뽀글 끓 정도로, 그럴 때 표고버섯을 건져내시고요. 그런 망으로 딱 건져내시고 요 물만
한 10분 정도 팍팍팍팍 끓이시면 이렇게 밤생물이 맑게 나와요. 마른 고춧가루를 여기다 집어넣고 개면은 그걸 농도를 이걸로 맞춰요. 요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 집에 또 하나 들어가는 베이스가 이게 소 양지머리도 괜찮고요. 저희 집에는 사태살이 수육이 나가기 때문에 사태를 소 한 마리를 다 사면은 앞다리가 수육을 해놓으면 근육질이 좋아서 굉장히 그 심줄하고 연결이 돼서 앞다리는 굉장히 썰어도 맛있고 쫀득거려요. 근데 뒷다리는 약간 살코기가 터벅터벅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 뒷다리예요. 뒷다리 한 개를 씻으면 이런 양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날쯤 미리 은은하게 1시간 정도를 끓이셔야 돼요. 물 이만큼, 지금 물 양이 여기 이만큼을 붓고 이렇게 졸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물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기름이 뜨잖아요. 이걸 냉장고에다가 통째로 넣어 놓으시면 하루 정도 넣으면 기름이 온고가 돼요. 그거를 기름을 김치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릇망을 이렇게 넣으시고, 홍게에다가 이렇게 그러세요. 그럼 기름기는 요 헝겊에다가 다 저기 되고, 요거 맑은 물만 이렇게 걸러져요. 고기 국물을 끓이다 보면 고기 육즙이 나서 이렇게 참 그친데, 고기가 여기 그릇망에다 이렇게 하시면, 헝겊을 하나 놓고 하시면 이렇게 다 걸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와요. 이렇게 고기 국물 맛이. 그러면 아까 대추 그런 거 있어요. 여기다 합쳐 놓으시면,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다 썰 거니까. 지금 제가 양념하는 용량은요, 배추 한 점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새 배추 식구 없는 집 20포기도 하면은, 내가 20포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설명해 준 데서 5분의 1만 축소시키면 돼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할머니가 사골 국물을 꽈갖고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골 국물보다는 양지머리나, 제일 좋은 게 양지머리였고요. 사태살도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걸 이제 여기다 합치면 놓으면 이제 과일 깔 때 요 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표고버섯은 지금 잘 삶아져갖고 그릇망에 안 걸러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는 설명할 게 뭔가 하면은, 배추 한 접 기준에 했기 때문에 이게 마늘이, 저는 배추만큼은 마늘을 뭐 무김치나 이런 건 믹서기에다 갈 때 있는데, 배추김치는 꼭 빻아서 해요. 빻은 거하고 안 빻은 거하고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좀 지켜요. 여기 3kg고 여기 2kg 해갖고, 그럼 마늘이 5kg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생강이 2kg 정도. 겨울 김치는 생강이 좀 들어가야 맛이 좀 나요. 그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집에 설명할 게 있는 새우젓인데요. 새우젓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새우젓이 좀 덜 사갔어요. 요게 작년에는 4년 정도 새우젓을 된 것을 값을 좀 많이 주고 갖고 왔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갖고선 1년밖에 안 된 거겠죠. 작년에는 이렇게 딱 들면 이 껍질이 다 사가갖고 곤죽이 돼가고 새우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는 이거를 2말띠기를 사다가 미리 내년 끝까지 다 같이 사다 넣어놨어요. 우리 집에서 사가라고. 요렇게 생긴 새우젓을 쓰면은 김치가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새우젓 그러면 다 같은 새우젓이 아니고 가는 새우젓이 있어요. 수입산도 있고 보면 새우가 가는 거, 그거는 김치를 담으면요 김치가 깊은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새우젓 전문집에 파는 데 가면 새우젓이 이렇게, 나 김치 담을 텐데 김치 담는 새우젓을 주세요 그러면 요런 제품을 줘요. 내년 끝까지 미리 다 사다 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이 새우젓을 쓰면은 이게 좀 껍데기가 더 사갔겠죠, 그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믹서기에다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는 요 새우젓은 지금 한 4kg가 약간 넘어요. 지금 요 상태가. 이 물까지 다 합치면서. 이걸 양념에다가 이 한 즙에 개축김치 하는 데다 다 넣을 거예요. 이게 한 4kg, 한 5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5kg는 채 안 되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 과일인데요. 요게 저희 집 김장 맛을 좌우해요. 이 과일이 배에 한 15개 들어갔고, 사과도 한 15개, 배가 한 17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과일을 믹서기에다가 너무 곱게 안 갈고 대충 쓱 한번 갈아가고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숙성이 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뭐 설탕 같은 거 그런 거 김치 안 들어. 저희 집 음식 오면 김치가 달달지근해요. 그러는데 배맛이에요. 사과하고. 김치에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게 이건 찹쌀을 우리 찹쌀이 있잖아요. 이 물이 찹쌀 풀을 쏘는데 이렇게 밥알이 살아 있어요. 좀 찹쌀 풀을 쏘는데 이 물이 뭔가 하면 다시마 울린 물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찹쌀풀을 그냥 수돗물로 맹물로 약물로 끓인 게 아니고 다시마를 울려서 천물에 울리면은 수입산 다시마 말고 국산 다시마를 사다가 다시마 양을 좀 많이 해갖고선 이런 찜통에다 담궈 놓으면 다시마 물이 아주 고운 물이 나와요. 그 물에다가 이 찹쌀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봤을 때 간이 간간해요. 약간 다시마의 짠맛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다 넣을 거예요. 조금만 남기고 양이 많아서. 김치에는요, 쌀을 갈아갖고 풀 써서 넣는 것보다 찹쌀을 통째로 이렇게 푹 삶아갖고 이게 넣으면은, 김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삭아서 없어져요. 지금 겉절기 나가는데도 이렇게 찹쌀풀을 쏘갖고 겉절기 양념할 때 제가 하거든. 그러면 김치가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청갓도 넣어도 되고, 뭐 우리 뭐 해초류 종류를 좋아하시면 굴도 해도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가미해 갖고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우젓을 이걸 갈아 갖고 다 넣으면은 이게 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선 기본 베이스는 이걸 넣으시고요. 김치 양념할 때 간을 보시고 내가 간이 덜 됐다면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젓국을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집집마다 다르니까. 가끔 저한테 하루에 한 2통화씩 전화가 와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그걸 다 간을 하세요. 새우젓을 간을 물을. 아니에요. 새우젓은 그 정도 양을 넣고 나머지 밑간은 더 하시고 안 하고는 소금을 하든 젓국을 더 넣든 그건 그 집의 사정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새우젓을만 김치 담으려고 그러면 새우젓을 더 넣으면 돼요. 그리고 새우젓을 들어가는 음식은 생강을 꼭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어울림이 나요. 그럼 비린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과일하고 새우젓만 빼고 나머지 표고구스물 들어가고, 사태나 양지머리 꽃물 걸러가지고 들어가고, 대추물 들어가고, 다시마 울린 물은 이 찹쌀 꼴 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결나는 거예요. 그게 조미료 역할을 다 해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갈아갖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게 사태 국물하고 대추 울린 물을 이렇게 살짝만 갈으세요.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먼저 번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춧가루, 마른 고춧가루 10근 정도 여기 넣으면 그게 해석이 다 돼요. 과일은 이렇게 갈면 되고, 새우젓 가는 법을, 이 새우젓도 잘 갈려요. 그리고 새우젓은 한 3, 4년 묵은 게 좋은 거니까, 어머니들은, 저희 집은 그러니까 가게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거 국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중간품.
살짝만 갈아주면 껍질만 갈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갈면은 이때가 되게 맛있어요. 구수한 맛이 나요. 얘는 새우젓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일은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나요. 이것도 제가 배하고 사과 넣는 거는 새우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막 튀어오르니까 이걸 더 넣어주면 튀어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을 김장 배추는 양파를 넣지 마세요. 그럼 김장이 빨리 사가버려갖고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가을 김장에는 양파 안 넣습니다. 가을 김장이라도 당장 먹을 김치는 양파를 조금 한 몇 개 정도 넣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1월 달에도 먹고 2월 달에, 3월 달에도 먹고 4월 달에, 5월 달, 6월 달까지도 어쩌면 내년 가을까지 먹을 수도 있거든, 놔뒀다가요. 그는 놔두면 김치찌개용으로 쓰면 엄청 맛있으니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을 김치 할 때는 겨울 월동을 하는 김장에는 양파를 안 넣어요. 여름에 하는 김치에는 양파가 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여름에 사고면 바로바로 여름에는 저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먹기 때문에 김치가 사이다 맛이 나요. 여기다 배하고 여기다가 양파를 몇 개 더 넣어주면 그 어울림이 나갖고 탁 쏘는 맛이 나요. 그런데 이제 겨울 김치에는 그걸 안 넣어도 배를 많이 넣어주면 그 역할을 조절을 해줍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배가 굉장히 사과하고 달라요, 조금. 굉장히 깊은 맛을 더 나게 하는 게 배예요. 김장에는. 가위를 이렇게 다 갈아 넣으시면은 제가 이 그릇이 100포기 양념하는 데는 그릇이 좀 적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해보고 저는 가정집에서는 한 20포기 하면은 요 정도 양을 잡으면 되실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5등분 나누면 요 정도 양 하면 20포기가 돼요. 저는 100포기 기준이니까 이렇게 양념을 하지만은 좀 더 넣고 양념을 진하게 드시면 좀 더 넣으시면 되고, 저도 이거 해보고 배추가 포기가 크다 보면 80포기밖에 안 될 때도 있으면 또 양념을 이런 양념을 또 하거든요. 저희 집은 1년에 배추 김치를 한 2절 정도 담그니까 이런 걸 2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추 양념은 몇 포기 얼마나 기준이 없고요. 포기가 얼마나 굵었냐에 따라서 양념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건 가정집에서 배추가 좀 요만한 거 작은 거라면은 뭐 요 정도 양도 갖고도 되고 하니까 그거를 잘 기준으로 어머니들이 생각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산들바람 사장님 산들바람에서 주방장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배추포기 요만한 걸 갖고 20포기 이 양념에 다 절이면 양념이 너무 진해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요게 다끈 정도 되거든요. 요건 양이 적고 요거는 양이 많으니까 제가 요건 한 20포기 하는 기준, 요거는 80포기 하는 기준으로 양념을 해볼게요. 요게 닭근이에요. 저는 고춧가루 10근 정도를 쓸 거예요. 요거 2개를 합치면은 고춧가루가 딱 10근 6kg예요.
사과가 달그러져 있는 쪼가리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만큼 사과가 덜 갈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너무 뽀얗게 가는 것보다 약간 덜 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포고버섯 올린 물이에요. 지금 금장 양념을 하면 고춧가루, 생 고춧가루자 마른 상태에서요. 이럴 때는 고춧가루가 겉돌아요, 지금. 이게 한 2시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고춧가루가 뻑뻑해져요, 불어갖고. 지금은 이 상태는 이제 여기다 무도 썰어 놓고, 갓도 넣고, 쪽파도 넣고, 그 3가지를 넣어갖고 김치를 할 거거든요. 저희 집은 그 3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쪽파하고, 무하고, 갓하고, 미나리하고, 그 4가지죠. 그렇게만 넣고 해요. 여기다가 요 굵은 고춧가루만 하면은 약간 매운맛이 안 나요. 그냥 순한 맛만 나는데 김장에는 약간의 매운맛이 좀 나는 것이 괜찮아요. 저는 김장할 때는 청양고추를 따로 빻아놓은 거를 여기다가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 요 정도의 청양고추를 넣으면 배추김치가 나 약간 맵대 할 정도로 돼요. 여기다가는 이 정도 넣고. 이제 불어나니까 좀 걸쭉해지죠. 여기다가 무를 썰어 넣으면은 더 무에서 물이 나오니까. 여기 1시간 정도 있으면 여기 뻑뻑해져요. 원래 제가 김장할 때는 이걸 개놓고 하루 전날 이렇게 개서 통에다 담아서 저장창고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 고춧가루가 퍽퍽해 제대로 이제 다 불어나거든. 거기다 무를 썰고 갓도 넣고 미나리하고 쪽파 4가지를 넣고 이제 김장을 버무리는데, 그러면은 고춧가루 상태가 완전하게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붉은지 안 붉은지. 가정집에서는 이거 아침에 개어놨다가 아침에 한 10시쯤 개어놨다가 버무리는 거를 오후 한 3시쯤이나 버무리면은 농도를 딱 알게 돼요. 지금은 여기 좀 허연데 이게 불어나면 약간 검게 바뀌어요. 굴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 굴을 좀 넣으셔도 좋아요. 이 정도 넣으면은 고추 여기 한 근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농도가. 배추 포기가 저희 집에는 많이 굵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추 11근 정도가 11근 조금 넘게 들어간 거. 근데 청양고춧가루 있으니까 12근, 13근 정도가 들어갔겠네요. 얼추. 조금만 더 넣으면 13근이 되겠네. 이건 포고버섯 물이에요. 포고버섯 물 올린 걸 넣으면은 정말 김치 맛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무하고
미나리하고 쪽파하고 갓을 넣고 배추를 버무릴 거예요. 요거는 놔뒀다가 이제 좀 한 5시간 있다가 할 거고, 지금 이건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바로 해드리고. 김장배추는 이제 음식점에서 속을 안 넣고 하는 김치도 있어요. 저는 무를 많이 사용해요. 무하고 배하고 같이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와 천지차 쪽파하고는 그 세 가지는 항상 겉절이게 하는데 넣어요. 이제 김장배추는 갓하고 제가 미나리를 더 추가하거든요. 근데 이건 익혀서 먹는 데는 갓하고 미나리하고 넣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익히지 않은 데는 쪽파하고 무하고 배만 채 썰어서 넣으면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갓도 홍갓이 있고 청갓이 있어요. 저는 홍갓하고 청갓하고 섞여 나오는 걸 사용해요. 청갓은 물이 붉은 물이 안 나오는데 홍갓은 붉은 물이 약간 나와요. 요런 갓은 김치에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어머니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건 하우스게 아니고 재배한 거더라. 그래서 갓이 약간 모질어요. 근데 요런 걸 넣으면은 김치 맛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무는 저희 집에 농사 지은 거라서 큰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 가을 무소예요. 김치 속백이 들어가는 무는 좀 굵게 쓰는 게, 이게 어차피 간이 들어가면은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곱게 채 쓰지 말고 약간 굵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쳐서 한쪽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쪽파는 넣어야지. 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넣을 수도 있지. 요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씻고 난 뒤에 식초물에다가 1시간 정도 담궈 놓으시면 그 머리가 만일에 있을 경우에 나오거든요. 꼭 미나리는 식초물에 마지막에 깨끗이 씻어갖고 그 수돗물 받으셔갖고 물에 담궈 놓으시고 식초를 소주잔 하나 정도에다가 뿌려 놓으시면은 미나리가 소독도 되고 그 머리가 있으면 다 나와요. 여기 배추는 여기 보면 짝에다 보면 요게 덜 저기 한 데 있는 분들은 요 부분을 이렇게 칼로 도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희 집 배추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좀 덜 절여졌어요. 약간 뻣뻣한 게가 있어요. 저는 배추를 소금을 너무 많이 안 하거든요. 이렇게 삭히는 배추는 좀 덜 절여져도 양념을 해서 넣어 놓으면은 다 삭으니까. 그리고 보통 가정집에서는 배추를 여기를 반토막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근데 저희 음식점에서 저는
음식점에 그날 하루가 배추 한 이렇게 2쪼가리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3쪼가리 나갈 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통째로 김치를 그냥 담아요. 그런 건 주부님들은 집에서 식구들가 많지 않으니까 이 반토막 이렇게 내셔갖고 담는 게 더 경제적일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 포기를 이런 거를 한 4개씩이나 하루에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념을 안에다 넣으면 흐르지 않고 이렇게 반포기 상태에서 그냥 다 하거든요. 그런 걸 좀, 그거는 주부님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양념이 이걸 들어가면 새우젓만 소금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싱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로 양을 이렇게 취향대로 짠 것을 좋아하는 분은 좀 더 넣으시고 소금 간을요. 저희들은 짠 걸 원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해줘요. 그리고 배추가 절절해진 데는 고기에다가 간을 좀 소금 간을 하거든요. 아까보다는 고춧가루가 좀 불어났죠? 이렇게. (5분의 1) 정도를 제가 양념을, 아까 큰 양념을 한 거를, 그거는 손달아 있고, 이렇게 양을 덜어냈어요. 요 정도 하면 수분 포기 정도는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여기다 굴 좀 넣고 하셔도 되고, 소금 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금 간을 하세요. 이렇게 간이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간이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게 절이다 보면 어떤 거는 절절해지고 어떤 거는 좀 많이 절여지고, 대표적으로 저희 집은 좀 씻어놓으면 이렇게 뻐덕뻐덕해져요. 덜 절이게 팍 죽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좀 덜 절여진 데는 가정집은 요 고운 속물 옆에다 이게 놓으시고요. 요 캐케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양념을 이렇게 쳐바르면 돼요.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래 놓으면 이게 속에 들어가면은요 다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빨갛게 이렇게 김치를 양념을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나중에 꺼냈을 때 혐오스러워져 너무 빤하니까 이렇게 양념을 무청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속배기를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처음에 양념은 저는 이 포기 여대로 넣어요.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아까처럼 반포기짜리를 4분의 1 정도 잘라서 하시면 꺼낼 때 4분의 1만 꺼내면 되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넣어놨다가 꺼내실 때 여기를 반쪽 나면 양념이 흐르지 않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주부님들은 좀 다르게 하셔도 되고, 배추가 덜 이렇게 절여졌기 때문에 이걸 감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양념 들어간 게 요 포기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배추를 소금물에 너무 절여버리면 배추 단말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캐캐 이렇게 양념을 좀 넣어주시면 이 양념에다가 굴이나 생태를 토막 쳐서 좀 넣으면은 생태도 껍질 벗겨서 살고기만 넣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2월달 지나서 생태 들어가는 거는 2월달 지나서, 굴은 바로 한 20일 정도만 있다가 바로 먹는 게 좋고요. 오래 두시면 굴은 좀 김치가 뭉그러지는 맛도 나고 하니까 좀 빨리 드시는 게 낫고, 생태가 들어가는 김치는 2달 정도 삭혀야지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돼. 지금 이게 요 양념 갖고 지금 4포기를 했거든요. 한 3포기 반 정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15포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양념을 좀 더 해야 돼요. 저는 양념을 좀 진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치 절이다 보면 이파리 나오는 거 있으면 여기에 덮어주시면 되니까. 저는 양을 여기 더 많이 올리니까 요런 방식으로 김장을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김치 냉장고 넣으시는 것도 1월달, 2월달, 3월달쯤 가서 먹는 김치는 한 캔 넣고 김치를 이렇게 소금을 요만큼만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한 캔 넣고 요만큼 뿌려주시면은 좀 간이 좀 약간 더 들어가니까 빨리 시지가 않아요. 저장해 놓고 먹는 김치는 그렇게 좀, 요 김치는 요렇게 해갖고 넣어 놓으면은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으면 김치가 맛이 들어요. 그리고 저장 창고에 넣어갖고 삭히는 데는 저절로 맛 들으려면 한 2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깥에다가 하루 정도 놔뒀다 넣으면 맛이 빨리 드니까 김장배추도 그렇게 해서 숙성시키시고요. 1월달 넘어서 드시는 건 어떤 땐 배추김치를 넣고 요만큼 커피잔 1개 양으로 이렇게 뿌리세요. 이렇게 뿌리면은 그게 간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빨리 먹는 거는 소금을 뿌리지 말고 한 1월달 지나서 먹는 데는 2통 정도는 소금을 캐캐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그 간이 돼서 더 오래 빨리 쉬지 않고 더 오래 먹을 수 있고 내년 가을쯤 먹어도 괜찮아요. 김치 냉장고는 꺼내지 않고 이대로 비닐봉다에 딱 싸서 통에다 넣어 놓으면은 내년 가을에 김치찌개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목심 좀 썰어 놓고 김치찌개나 두리찌개 같은 거 하면 이 김치로 하면은요. 적국으로 한 거 김치보다는 더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깔끔한 김치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네, 김장은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